안녕하세요. 운동은 하고 싶은데 달리기는 너무 숨차고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네, 그렇죠. 혹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절 걱정 때문에 선뜻 운동 시작하기 좀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아요. 부담스럽죠.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어쩌면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슬로우 조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창시자인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 책을 다룬 영상부터 여러 가이드 자료까지 꽤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모아봤어요. 네, 슬로우 조깅. 이번 시간에는 이 슬로우 조깅이 대체 뭐길래 독일 같은 곳에서도 20만 명이나 즐기는 그런 트렌드가 됐는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어떤 그런 놀라운 점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운동은 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걸 좀 깨뜨릴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천천히 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슬로우 조깅이 이렇게 주목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 이유가 있다. 네, 힘은 거의 안 드는데 건강 효과는 기대 이상이고요. 특히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이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매력적인 운동법이죠. 슬로우 조깅. 이름 그대로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천천히 달리는 거라고 하던데요. 핵심이 바로 싱글벙글 속도라고요. 이름부터 뭔가 좀 즐거운데요. 정확합니다. 싱글벙글 속도. 이게 말 그대로 옆 사람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숨이 거의 차지 않는 속도를 의미해요. 숨이 안 차는 속도. 네, 이게 또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근육의 피로물질, 그 젖산 있잖아요. 그게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직전의 속도예요. 아하. 사람마다 체력 수준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속도도 다르겠죠. 그럼 무조건 시속 몇 킬로미터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연구를 보면요. 평균적인 20대는 시속 한 6, 7km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그 이상 속도를 내면 젖산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반면에 50대는 시속 5km, 또 70대는 시속 4km 정도만 넘어도 젖산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어요. 연령대별로 차이가 꽤 있네요. 네, 이게 이제 각자의 싱글벙글 속도의 그냥 예시인 거죠. 평균적인. 이거보다 좀 빠르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열심 속도, 더 느긋하면 신바람 속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슬로우 조깅은 주로 이 싱글벙글 속도나 아니면 더 느린 신바람 속도로 달리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건 그냥 평균일 뿐이고 70대라도 꾸준히 운동하신 분은 시속 8km 이상이 싱글벙글 속도일 수도 있고요. 또 20대라도 체력이 좀 약하면 70대 평균 속도가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즐거운 속도를 찾는 거죠. 그게 핵심이군요. 나만의 즐거운 속도. 이게 일본의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독일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니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봅니다. 그럼 이 싱글벙글 조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다나카 교수가 제시하는 딱 5가지 핵심 포인트. 이것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5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그 싱글벙글 속도겠죠. 적절하면 아마 빠른 걸음 속도, 시속 한 4에서 5km 정도? 혹은 그보다 더 느릴 수도 있어요. 더 느릴 수도 있다고요? 네, 이게 달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흥미로운 건 보통 시속 7km 정도가 넘어가면 걷기보다 오히려 뛰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오긴 하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군요. 네,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에게 싱글벙글 속도는 그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느긋하게 이게 핵심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발바닥 앞부분으로 착지한다는 점입니다. 발바닥 앞부분이요? 네, 우리가 보통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슬로우 조깅에서는 발가락 바로 뒤쪽, 그러니까 발바닥의 앞쪽 넓은 부분으로 착지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걸 forefoot 또는 midfoot 착지라고도 부르죠. 발 앞부분으로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볍게 통통 뛰어보면 자연스럽게 발 앞쪽으로 뛰게 되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뛰면 우리 발의 아치랑 아킬레스건이 마치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도와줘요. 스프링처럼?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충격 감소예요.
연구에 따르면 발 뒤꿈치로 착지할 때보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 압력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와, 3분의 1이요? 그럼 진짜 무릎이나 발목 좀 안 좋은 분들 아니면 체중이 좀 나가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네요. 보폭 10cm 정도. 그런 종종걸음처럼 달리는 게 요령입니다. 아, 종종걸음. 알겠습니다. 발 앞쪽 착지 기억해야겠네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세 번째는 턱을 들고 시선은 전방을 바라본다입니다. 턱을 들어요? 보통 달리기 할 때 턱을 당기라는 말 많이 듣는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왜죠? 그렇죠. 슬로우 조깅은 좀 반대예요. 턱을 살짝 들면요.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고 가슴이 열리면서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리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해요. 오히려 턱을 당기면 등이 굽고 호흡도 좀 불편해질 수 있죠. 아하. 그래서 고개를 들고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달리는 자세, 그걸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래도 호흡법일 것 같은데요. 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런 복잡한 거 해야 하나요? 네 번째 포인트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한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호흡법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 몸은 필요한 산소량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동으로 조절하거든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도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오호. 그냥 입 살짝 벌리고 옆 사람이랑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하거나 뭐 콧노래 부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편안하게 호흡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호흡까지 편안하게.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은 하루 운동 시간은 총 30분에서 60분으로 한다입니다.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에서 60분? 네, 시속 4km로 30분이면 한 2km 정도 거리죠. 근데 바쁘시면 한 번에 다 못 채워도 괜찮아요. 아, 나눠서 해도 돼요? 네, 출근길에 10분, 점심시간에 10분, 퇴근길에 10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도 총량이 중요합니다. 와, 이거 나눠서 해도 된다니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체력이 좀 약하면 처음부터 30분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처음에는 뭐 1분 뛰고 1분 걷기 이걸 반복하거나요. 아니면 100m 뛰고 몇십 미터 걷는 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달리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들리는 것이 안전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자세라든지.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보폭은 작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마치 두 개의 평행한 레일 위를 달린다고 상상하시면 좋아요. 두 개의 레일이요? 네. 일직선 위를 걷듯이 발을 안쪽으로 모아서 뛰려고 하면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허리나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에너지도 낭비하게 되거든요. 약간 팔자걸음처럼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몸의 중심축이 안정되면서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아하. 팔은 뭐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주먹은 달걀 준 듯이 가볍게 쥐고요. 어깨에 힘 빼고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면 됩니다.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네. 싱글벙글 속도, 발 앞쪽 착지, 턱 들고 정면 부기, 자연스러운 호흡, 하루 30에서 60분 나눠서도 오케이. 그리고 작은 보폭과 두 개의 레일. 기억하기 쉽네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정말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왜 지치지 않으면서도 좋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슬로우 조깅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 우리 근육에는 그 폭발적인 힘을 내지만 금방 지치는 속근, 백색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힘은 약하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지근, 적색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주로 이 지근을 사용해요. 마라토너들이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죠. 아, 마라토너 근육. 네, 지근은 젖산을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래 달려도 피로감을 덜 느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달릴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슬로우 조깅을 하면 이 지근의 능력이 점점 더 향상되고요. 심지어 속근의 일부도 지근과 비슷한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려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지구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겁니다. 오, 신기하네요. 근육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슬로우 조깅이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도 단련시킨다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근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강이 앞쪽 근육,
이게 앞정강근이라고 하고요. 또 허벅지 앞쪽 근육, 그리고 몸 깊숙한 곳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큰 허리근, 장요근이라고도 하죠. 아, 네네. 이런 근육들은요,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잘 단련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슬로우 조깅은 심장에 주는 부담은 걷기 수준이면서도 이런 중요한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와, 걷기 수준의 부담으로 근력 운동 효과까지.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칼로리 소모는 어떤가요? 이렇게 천천히 뛰면 에너지 소모는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또 반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요,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걷기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네, 진짜요? 걷기보다 2배요? 그렇게 편한데도요? 네, 놀랍죠? 이게 발을 계속 번갈아 지면에서 떼고 착지하는 동작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허,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걷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60kg인 사람이 한 240kcal 정도를 소모하려면 걷기로는 약 8km를 걸어야 하거든요. 근데 슬로우 조깅으로는 단 4km만 뛰어도 충분해요. 와, 절반이네요, 거리가. 그렇죠. 계산도 쉬워요. 하루 총 달린 거리 킬로미터에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을 곱하면 그게 대략적인 소모 칼로리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아, 거리 곱하기 체중. 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 4km 달리면 4 곱하기 60 해서 240kcal 이렇게요. 매일 꾸준히 하면 뭐 3개월에 체중 3kg, 허리둘레 3cm 정도 줄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방 1kg 줄면 허리둘레가 약 1cm 감소한다고 하니까 꽤 구체적인 목표가 되죠. 와, 계산법도 간단하고 효과도 확실하네요.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근데 단순히 살 빼는 건 말고 다른 건강 효과는 또 없나요? 아, 물론이죠. 체중 감량은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아요.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효과적이고요. 네. 꾸준히 하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건 물론이고 놀랍게도 뇌기능 활성화,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 기능까지요? 운동이 뇌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슬로우 조깅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보통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뇌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영역이 중요한데요. 연구들을 보면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아, 동물 실험에서는 달리기를 많이 한 쥐들이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이 더 활발해지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있잖아요. 그거 축적을 억제할 가능성도 제시되었죠. 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력,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좋은 고령자일수록 해마의 부피가 크고 공간 인지 능력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슬로우 조깅 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해마가 쪼그라드는 걸 막고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효과네요. 네. 그리고 혈당 조절 효과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71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한 분의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라고 혈당 관리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당뇨병 수준인 6.8%에서 정상 범위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와, 정상 범위까지요? 네,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이죠. 타나카 교수는 이걸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 여러 종류의 약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와, 몸이 스스로 만드는 약이 정말 대단한 효과네요. 진짜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이점이 있군요. 무엇보다 운동 초보자부터 나이 드신 분들, 관절 약한 분들까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맞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높죠. 아마 들으시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준비 운동은 꼭 해야 하나? 이런 거요. 맞아요. 그거 궁금했어요. 준비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죠? 슬로우 조깅 자체가 워낙 저강도라서요. 격렬한 운동 전처럼 막 철저한 준비 운동이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 전에 한 몇십 미터 정도 가볍게 걷거나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풀어주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가볍게라도. 네, 특히 운동 경험이 적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부상 예방을 위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운동 후에도 가볍게 마무리 스트레칭 해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어떤 걸 신어야 할까요? 아무 운동화나 괜찮나요? 아, 신발 중요하죠. 발바닥 앞부분으로 착지하니까 굽이 너무 높지 않고요. 발 앞쪽이 부드럽게 잘 구부러지는 좀 유연한 신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부분이 넉넉해서 발가락이 조이지 않는 소위 볼이 넓은 신발이 편안하실 거예요. 볼 넓은 신발. 네, 쿠션이 좋은 러닝화도 물론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되니까요. 직접 신어보시고 발이 가장 편안한 것을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달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뭐 아침 공복에 아니면 식후에? 사실 운동 효과 자체는 언제 달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아,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굳이 따지자면 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에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저녁에 하면 뭐 하루 스트레스 해소나 숙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식사와의 관계를 보면 식전에 달려도 식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달려도 혈당 조절에는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생활 리듬에 맞춰서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군요.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근데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서 더 빨리 달리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의 핵심은 싱글벙글 속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즉, 주로 지근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거죠. 숨이 차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속근이 주로 사용되는 열심 속도로 넘어간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가끔씩 속도를 내는 인터벌 트레이닝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슬로우 조깅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즐겁고 편안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속도를 지키는 겁니다. 경쟁하듯이 속도를 내기보다는 즐거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겠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혹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쉬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편안한 복장과 신발,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마음가짐. 이게 필요하겠네요. 오늘 슬로우 조깅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발바닥 앞부분으로 착지하면서 싱글벙글 웃을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슬로우 조깅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함량은 물론이고 혈압, 혈당 관리, 심지어 뇌 건강 증진까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이나 기록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오롯이 자신만의 즐거운 속도를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싱글벙글 속도라는 이름 자체가 운동을 막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닌 일상의 즐거운 습관으로 만들려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셈이죠. 아, 그렇네요. 즐거운 습관. 네,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싱글벙글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느릴지도 모르고요. 혹은 예상외로 빠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찾아 나서는 과정이겠죠. 단순히 천천히 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품은 슬로우 조깅, 이 즐거운 움직임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직접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